어버이날 부모님 가슴에 카네이션 달아드려 본 적 다들 있으시죠? 그리고 온 가족을 들썩이게 한 손녀의 변호사 시험 합격 소식까지. 이런 특별한 날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우리를 길러주신 부모님, 그리고 그 부모님의 부모님은 대체 어떤 분들이셨을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아버님의 14주기이자 어버이날을 맞아 한 작가분이 남기신 아주 흥미진진한 개인 회고록입니다. 단순한 가족사를 넘어서 우리의 정체성과 핵심 습관들이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시대를 훅 거슬러 올라가 보려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일상에서 돈을 쓸 때나 갑자기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는 여러분의 그 반응들이 있잖아요. 그 핵심적인 습관들이 사실은 50년 전, 그러니까 여러분의 태어나기도 전에 얼굴도 잘 모르는 누군가에 의해 이미 프로그래밍 된 거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의 이야기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심리적 운영체제인데요. 수세대 전에 설치돼서 오늘날 우리에게 맞게 업데이트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건 내 성격이야, 이건 온전한 내 선택이야 라고 믿는 것들이 사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조상들의 치열했던 그 생존 방식이 일종의 스마트폰 OS처럼 세대를 거쳐 우리 안에 고스란히 설치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기둥, 바로 비전을 제시한 창업자, 아버지입니다. 이 가족의 거대한 심리적 뼈대를 세운 아버지가 겪어온 타임라인을 한번 보실까요? 20살, 불과 20살의 어린 나이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덜컥 종갓집 가장이 됩니다. 할머니의 4명의 동생들까지 그 생존의 무게를 통째로 짊어진 거죠. 그리고 23살에 결혼과 대학 공부를 병행하고 35살에 마침내 교사가 되십니다. 정말 단 하루도 온전히 자신만을 위해 쉴 수 없었던 철저한 책임감과 희생으로 꽉 채워진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총알 같은 세월 속에서 아버지가 보여주신 모습들이 진짜 인상 깊어요. 점심값을 아끼시려고 새벽에 드시다 남은 된장국을 플라스틱 통에 그대로 싸서 출근하시고 평생 자가용 대신 버스만 타셨거든요. 하지만 반전이 있습니다. 자신에겐 그렇게 지독하게 엄격하셨던 분이 초등학교 4학년 딸한테는 그 당시 엄청나게 고가였던 품금을 덜컥 사주신 거예요. 게다가 중학교 숙직실에서 학생들 데리고 밤새워 고전읽기 캠프까지 여셨고요. 그러니까 그 남은 된장국은 결코 단순한 인색함이 아니었어요. 가족의 미래와 교육만큼은 내가 기필코 지켜내겠다는 아주 무겁고 숭고한 약속이었던 겁니다.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연결고리를 보여주는데요. 과거에 아버지가 늘 책상에 앉아 쓰셨던 일기장, 그리고 밤새워 열었던 그 고전읽기 캠프의 기억이 지금 작가의 삶과 어떻게 직결될까요? 텍스트를 대하는 그 묵직한 경외심과 기록하는 습관이 시대를 건너뛰어서 매일 블로그에 글을 쓰는 소비연금 작가라는 현대적인 직업과 컨텐츠 생산 능력으로 완벽하게 진화한 겁니다. 두 번째 기둥, 최고 운영 책임자, 즉 COO였던 어머니입니다. 아버지가 큰 그림을 그리는 창업자였다면 어머니는 이 거대한 대가족이 실제로 문제없이 굴러가게 만든 최고 운영 책임자였습니다. 73. 자, 이 숫자가 과연 뭘까요? 놀라지 마세요. 어머니가 어른들을 모신 세월을 전부 합친 숫자입니다. 시어머니와 무려 51년을 같이 사셨고 증조 부모님까지 모신 기간을 합치면 73년이에요. 현대의 기준으로는 진짜 상상조차 하기 힘든 엄청난 헌신의 스케일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200이라는 숫자도 한번 보시죠. 당시에 이 가족의 생활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15명이나 되는 식구들이 한 달에 먹어치운 쌀과 보리가 자그마치 200kg이었습니다. 파란색 커다란 석유 드럼통을 깨끗이 씻어서 쌀통으로 썼다니까요. 매일매일이 거의 거대한 물류센터의 입출고를 방불케 하는 경이로운 규모였던 겁니다. 어머니의 하루 일과를 보면 진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전기나 수도도 변변치 않던 시절에 매일 15명 삼시세트를 다 차리고 농번기에는 수십 명 인부들 새참까지 챙기셨대요. 게다가 치매 걸린 증조 할머니를 방 안에서 빨간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 정성껏 씻겨드리던 그 모습에서는 와, 진짜 성자 같은 숭고함마저 느껴지지 않나요? 그리고 그 뼈가 부서질 듯한 노동의 하루 끝에 어머니는 남포등 불빛 아래 앉아서 꼼꼼하게 가계부를 쓰셨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그 희미한 남포등 아래에서 큼직한 글씨로 막걸리 2말, 돼지고기 3근 이렇게 꾹꾹 눌러 쓰던 어머니의 그 가계부가 현대에 와서 과연 어떻게 변했을까요?
자원의 유입과 유출을 시각화하고 철저히 통제하던 어머니의 그 고도의 경영 감각이 자녀한테 고스란히 이식됐습니다. 그 결과 자녀는 일상에서 단돈 4,300원의 캐시백 혜택도 절대 놓치지 않고 비즈니스 시스템으로 연결해내는 아주 예리한 사업적 직관을 갖게 된 거죠. 세 번째 기둥. 이 생존의 튼튼한 토대가 되어주신 조부모님입니다. 이 거대한 가족 구조가 탄생할 수 있었던 그 최초의 폭발적인 원동력은 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내가 이 동네 논밭을 다 사겠다! 할아버지가 매일 새벽 4시마다 일어나서 동네방네 이렇게 외치셨대요. 마치 나폴레옹 힐의 성공 철학을 보는 것 같죠? 42세라는 너무나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셨지만 이 비범하고 확고한 비전 설정은 그 시대의 결핍을 완전히 뚫고 나오는 엄청난 추진력이자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담한 꿈이 남긴 놀라운 결과가 바로 이 80이라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이 가족은 80년 전 할아버지가 그 원대한 꿈을 안고 일구셨던 그 논에서 난 쌀을 무려 66년째 지금까지도 먹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정신적인 야망과 부지런함이 시공간을 관통해서 수십 년 뒤 후손들의 육체를 물리적으로 살찌우는 진짜 완벽한 생존의 토대가 되어버린 거죠. 이런 할아버지의 거침없는 추진력을 뒤에서 따뜻하게 감싸준 건 바로 할머니의 조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손주들 뒷바라지 하시겠다고 50세도 안 된 나이에 그 답답하고 좁은 도시 자취방으로 기꺼이 이사를 하셨거든요. 추운 새벽에 연탄불로 세수할 물을 데워주시고 아랫목 이불 속에서 가장 따뜻한 밥그릇을 꺼내주시던 그 헌신적인 사랑. 이 든든하고 거대한 심리적 방파제가 있었으니까 아버지가 그 무거운 짐을 지고도 무너지지 않으셨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체성의 모자이크, 세대를 관통한 위대한 유산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이 기나긴 여정을 거쳐 현재로 돌아와 보면요. 지금의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이 사실은 우리 선조들의 특성들로 아주 정교하게 빚어진 모자이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로부터는 막중한 책임감과 기록의 힘을, 어머니로부터는 강인한 생활력과 물류 감각을, 할머니로부터는 무조건적인 사람을, 아버지로부터는 원대한 꿈을, 그리고 형제들로부터는 따뜻한 심성을 물려받았습니다. 이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예술작품처럼 딱딱 맞물려서 흔들리지 않는 현대의 나를 단단하게 세운 거죠. 아버님의 14주기. 형제들이 산소에 모여서 어머니가 하시던 방식 그대로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무덤가에 예쁜 꽃잔디를 심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어렵다는 변호사 시험에 손녀가 합격했다는 기쁜 소식까지 더해지죠. 여러분, 이건 그렇고 현대에 우연히 일어난 고립된 사건들이 아닙니다. 지난 80년간 켜켜이 축적된 부모님과 조부모님의 눈물, 헌신, 그리고 지혜라는 씨앗들이 마침내 아름답게 만개한 역사적인 결과물인 거죠. 자신의 뿌리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거센 파도 속에서도 절대 삶의 방향을 잃지 않거든요.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깊은 여운을 남길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 무심코 심고 있는 그 행동과 습관의 씨앗들은 과연 80년 뒤 우리 가족에게 어떤 열매가 되어 그들을 먹여 살리고 있을까요? 오늘 하루만큼은 여러분 안에 숨겨진 그 위대한 심리적 유산을 꼭 한번 발견해 보시길 바랍니다. 미래의 누군가에게 든든한 생존의 무기가 되어줄 오늘의 일기장,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채우시겠습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